안녕하십니까. GN테크놀리지스 대표이사 박철균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통신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업체고요. 저희 원천 기술인 금속체 통신이라는 저희 원천 기술을 가지고 통신 음영 구역을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통신 기술과 그것들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들을 또 어떻게 써서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그 회사 소개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국내에서 한양대학교에서 박사 석사를 했고요. 그리고 일본에 가서 이제 박사 학위를 하고, 미국에 이제 조지아텍 가서 포닥하고, 삼성전기에서 연구개발, 그리고 여기는 서 있지 않습니다만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상품기획이라던가 사업기획, 기술기획을 하고 기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가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기획까지, 상품기획이나 그런 사업기획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2016년 이제 8월에 설립이 됐고요. 그 이후에 금속통신 개발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만한 업적은 현대중공업이라던가 대우조선해양이라던가 납품을 해서 기본적인 기술은 POC가 이제 끝나는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분야로 확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개발 기본 인력들은 대부분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 삼성 다닐 때 같이 있었던 인력들이고요. 대부분 다 이제 뭐 저랑 이제 지인들이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개발 역량이라든가 사업 추진 역량들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저희 기술 소개를 드리면은, 보통은 이제 이 통신이라는 것은 에어로 공중에 이제 방사를 하는 스타일인데요. 저희는 금속에 이제 방사를 하게 됩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제일 빨간 첫 번째 원이 이제 자기장인데요. 자기장을 먼저 금속 판 위에 이제 그 부과를 하고, 그 이후에 또 전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이 생기고. 그래서 보통 특수한 이런 이제 금속이 많이 있는 환경에서 쓰이게 됩니다. 근데 이런 환경이 왜 필요하냐면, 보통은 왼쪽 위에 이제 보시면은 엘리베이터 안인데요. 엘리베이터 안이 이제 다 쇠로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 보면 엘리베이터를 들어보시면 거기 전화가 안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엘리베이터가 다 쇠로 되어 있으니까 전파가 투과를 못 합니다. 그래서 쇠가 보통 있으면 이제 통신이 잘 안 되죠. 그래서 통신 음영 지역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꾸로 저런 금속을 저희 통신기 일부로 이제 만드는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저렇게 자기장을 이제 부과를 시키고, 그렇게 되면 저 금속체 자체가 저희 이제 금속 통신기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통신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저희 원천 기술이고요.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철 구조물에 있는, 주변에 철 구조물에 있는 그런 통신이라던가,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조선해양 스마트 빌딩이라던가 뭐 선박 이런 것에 있어서 통신이 안 되는 곳을 저희가 통신이 되게끔 해주고, 또 그런 곳이 보통 통신이 안 되니까 유선 케이블을 또 이제 적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유선 케이블을 다 없애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절감을 해주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투자자 중에 이제 일부 투자자가 이제 선박 관련되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일단 선박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POC는 이제 끝난 상태지만, 이거를 스마트 항만이라든가 빌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동차, 뭐 철도라든가, 또 뒤에 나오시면 이제 물류라든가 이런 것들로 저희가 확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을 잠깐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천 기술을 이렇게 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에 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 이전에도 이제 조선해양 분야 쪽에서는 이제 이러한 그 통신 음영 지역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다 이제 사업에 실패했고, 저희가 성공한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어떻게 POC를 했느냐, 이제 보시면 왼쪽 밑에 있는 그림들이 그 선박에 있는 그 파이프덕이라는
공간인데요. 다 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쇠로 되어 있어서 쭉 한 200m 되는 그런 긴 공간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면 그 오른쪽 밑에 보시는 이제 수신감들을 보시면 80m 정도까지 이 무전기가 되고 저희께 한 약 한 150에서 180 정도, 최대한 200까지도 통신이 되는 거를 고객과 함께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뭐 대우나 현대하고 같이 해서 입증을 했고요. 이런 실선 테스트를 위해서 지금은 여기는 지금 그 배표하신 자료 밑에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동영상이라서 나중에 동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건지 어떻게 방송을 한 건지 둘 다 현대중공업에서 했던 이제 그 사례를 녹화를 했던 겁니다. 이 외에도 이제 다른 분야에도 이제 적용 분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품, 의약품의 콜드체인 관련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레일러 트럭 같은 그냥 그런 긴 큰 40피트짜리 컨테이너 싣고 다니는 트럭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제 어라운드 뷰. 지금은 이제 세단 같은 게 어라운드 뷰가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저 큰 차이는 어라운드 뷰가 이제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 있고요.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에 대한, 각 이런 각각이 이제 식품의약품이 한 5조 원 되고, 그 트레일러 트럭 같은 경우도 한 4.6조, 원자력 발전소가 1.8조, 컨테이너 관련이 1.5조에서 이 분야를 이제 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시장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시장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저희 원천 특허는 뭐 다수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제품 소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이제 제우스4인데요. 이 주파수 대역이 이제 136에서 174, 그리고 400에서 470. 일종의 1대1 통신도 가능하고 1대 다도 되고 중계기 같이 중계 역할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지금 이제 조선해양 쪽은 저희가 이제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라운드 뷰는 실제로 이제 지금 워킹 샘플 정도 단계이긴 한데요. 어라운드 뷰는 대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세단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후방 카메라가 장착을 하는데 후방 카메라 달 때 다 이제 케이블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케이블들을 없애고 설치 비용을 없애고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콜드 체인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냉동 탑차라던가 그런 화물 이동할 때 그 화물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던가 위치라던가 뭐 각종 그런 그 환경 센서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이제 콜드 체인이 되겠고요. 컨테이너는 아시는 것처럼 컨테이너가 전 세계에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컨테이너를 추적한다던가 그 컨테이너 내부에 있는 수화물의 상태를 모니터링 한다던가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 이 뒤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조선해양 쪽은 이쪽은 사실 이제 조선 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얘기가 끝나는데 이게 조선 이 선박 쪽에 밑에 그림을 보시면 다 쇠로 되어 있습니다. 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케이블들이 굉장히 많죠. 위에 이제 보시는 그림처럼 이 케이블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제 뭐 건조 비용서부터 시작해서 유지 비용, 설계 비용, 기간이 늘어나는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무선화해서 줄여준다는 거. 게다가 여긴 좀 없습니다만 요즘 이제 한참 이슈가 되는 그 탄소화, 이 탄소 이제 절감에 대해서 결국은 이 무게라는 게 케이블로 인한 무게가 결국은 탄소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좀 따로 제가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무선화를 해서 배의 무게를 줄여서 이 순환 거리를 길게 하는 것이 탄소를 줄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그 40피트짜리 트레일러 트럭이 있는데요. 이 트레일러 트럭이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컨테이너랑 밑에 있는 트레일러랑 앞에 있는 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주인이 3명이에요. 이게 한 사람이 주인이 다 아닙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따로 그 밑에 있는 트레일러 그리고 앞에 있는 차 쪽은 이쪽 분들은 이제 트랙터라고 부르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제 트랙터만 가지고 있는 거고요. 트레일러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일러가 이 차 번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트랙터 차번 따로 있고
컨테이너존이 따로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운전하시는 분은 사실 트레일러를 갖고 그걸 끌고 가서 컨테이너를 싣고 그리고 이제 터미널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게 이제 그 후진하던가 이 앞에 이제 이 사각지대가 많아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후방 카메라를 달던가 어라운드를 많이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트랙터만 생산을 하는 현대자동차나만이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어라운드 뷰를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것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운전자분이 이 트레일러나 컨테이너에다가 달아야 되는데 이걸 유성 케이블로 다 달았더니 위험하죠. 한번 달고 또 트레일러 뺄 때는 또 걷어서 수거하고 이런 일들은 이제 벌어지질 않죠. 그래서 무선 IP 카메라를 그랬더니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무선 IP 카메라를 달아놓은 상태는 됐는데 이 컨테이너를 딱 내려놓으면 이제 딱 수신이 안 됩니다. 이제 채널이 끊겨버려요. 똑같은 현상이죠. 쇠에 의해서 아까 전에 그 엘리베이터에서 수신이 안 되는, 송수신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희 거는 이제 금속에 붙이면 되니까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드체인 아시는 것처럼 저 탑차 안이 다 또 쇠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뭔가 수신기나 송신기를 달아놓으면 그 전파가 밖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갇히게 되죠. 그래서 안에 있는 걸 모니터링을 하기가 힘든 거죠. 위치 같은 거는 밖에다 해서 GPS로 하면 되지만 그 안에 있는 어떤 특이한 이제 이런 식품 분야라던가 의약품 이런 거 온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은 전혀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런 걸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거고요. 스마트 항만에 있는 컨테이너가 위치는 이제 GPS 때문에 하지만 그 야적장에 이제 터미널 가면 이제 야적장에 컨테이너 야적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막 이렇게 쌓아놓죠. 막 쌓아놓으면 이제 이걸 뺐다가 올렸다가 막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위치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럼 그거를 사람이 가서 다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돼요. 이 위치는 알 수는 있어도 높이라든가 어디 쌓이는지 이건 모르거든요. 이것도 컨테이너가 잔뜩 쌓였기 때문에 전파가 밖으로 못 나가서 똑같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거를 금속체를 이용하면 되니까 저희는 이제 금속통신으로서 이거를 모니터링 할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이 외에도 많은 이제 적용 분야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송유관 같은 거, 아람코도 제가 만나봤었는데 송유관의 이제 리키지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었고요. 이 외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제 적용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선 쪽은 전 세계에 이제 5만 3척 정도의 그 배가 있습니다. 상선만입니다. 이제 뭐 크루즈나 이런 거 다 빼고요. 어선 이런 거 다 빼고 상선만, 대형 상선만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여기 보시면 파이프덕이라는 배 밑바닥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통신이 안 되죠. 그래서 통신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작업자들이 이제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죽는 거죠. 통신이 안 되니까 뭐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알면서도 그냥 그 통신이 안 되는 무전기를 들고 들어갑니다. 아무런 안전 대책이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전 세계 배가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영업 파트너인 그 후르노랑 같이, 후르노라고 이제 일본 저희 영업 파트너인데 거기랑 같이 전 세계의 모든 상선에 최선의 안전 장비로서 이거를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표준화를 진행을 해서 IMO 이제 표준화를 진행을 해서 요건 이제 법정 장비로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IT 쪽하고 좀 달라서 표준화가 되면 뭐 해도 말이고 안 해도만이지만 이쪽 조선 쪽은 표준이 되면 무조건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법정 장비입니다. 설치를 안 하면 인도가 안 돼요, 선주한테.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되는. 그래서 그 이제 표준화가 되게 되면 저희는 이제 항상 저희 영업 예측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선 선박 쪽에 안에 이제 UHF 케이블이 있는데요. 그걸 다 유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무선화하는 그런 게 되어 있고요. 이게 한 8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하는데 저희가 이게 이제 그 장비 가격만 8천만 원 1억이거든요. 설치가는 또 따르고. 저희가 한 8천만 원에 팔아도 사실 이제 조선소 입장에서는 이제 이득이죠. 설치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가니까 저희는 이제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운전부. 시운전부는 저희 거를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30억 정도 절감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30억짜리 장비가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히 뭐 몇천만 원 수준인데, 그 몇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30억 정도의 절감을 하게 되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어라운드뷰는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도 설치가 간단해지고, 그리고 현재 큰 트럭이나 그런데 어라운드 뷰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고, 이것도 이제 점점 그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이제 소형만 되고 있는데 점점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콜드체인은 요즘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백신 수송이나 온도 같은 거 굉장히 민감한 거 아시잖아요. 이것도 신선 그런 식품이라던가 의약품 같은 것들을 수송을 할 때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이제 일부러 이런 이제 온도를 또 제작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고 싶어도 하기가 힘든 부분이죠. 기술이 이제 안 따라줘서 저희 기술을 적용하면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컨테이너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컨테이너를 위치라던가 그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수화물을 모니터링 한다던가 이런 것도 저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조선박 쪽을 좀 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어라운드뷰 관련돼서 진행을 좀 할 거고, 저희 투자를 받게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콜드체인이나 컨테이너 관련돼서 어라운드뷰에 이제 개발을 좀 집중을 좀 더 해서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전체 이제 매출 계획인데요. 이제 그 조선해양 쪽은 저희가 2021년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POC 끝난 상태에서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고 확대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표준화를 이제 진행을 해서 마침 이제 환경이 좋은 게 그 IMO 그 사무총장이 이제 한국 사람입니다. 임계택 사무총장이라고. 그분하고 그리고 그 이제 현대중공업도 이런 그 표준화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 신종계 교훈이라고 거기 서울대 교수님 하시다 은퇴하셔서 이제 들어가셨는데 저희랑 이제 개인적으로 좀 하시는 분이어서 그쪽도 이제 표준화 담당을 하시는데 이제 저희랑 같이 또 표준화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 그걸 확장을 하고 이 표준화가 이제 완성이 되면 저희는 이제 뭐 사업 모델이 이제 확고하게 되는 이제 그런 사업입니다. 전장 어라운드뷰는 아시는 것처럼 아까 이제 법 제한은 다 되어 있고 그거가 이제 확장이 되는 건데 지금 기술이 안 돼서 그걸 못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걸 상품화하고 하게 되면 요 시작은 이제 올해에 연구 개발 끝나고 내년 정도에 이제 CF 필드 테스트를 할 거고요. 그래서 후년부터 이제 시장을 이제 진출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콜드체인은 아직은 시작 못했습니다. 시작 못했는데 시작 못한 이유는 저희가 니즈도 많이 듣고 뭐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저희가 리소스가 좀 없어서요. 그래서 리소스를 좀 갖고 오게 되면 이걸 좀 진출을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도 좀 마찬가지고요. 이제 예상 손익계산서인데요. 계산서 보시면은 대부분 저희가 이제 신규 개발비가 21년에 한 16억 정도, 내년에 한 26억 정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이제 좀 저희가 좀 리소스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랑 내년까지 해서 한 20억 정도가 필요한 상태고 그 20억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뭐 콜드체인이라든가 컨테이너, 어라운드뷰 거기에 투자를 좀 해서요. 그쪽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시장을 좀 확대를 하고 이제 그런 데 상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23년 정도 돼서는 한 약간 50억 정도 유치할 건데 23년도에는 그 23년, 24년 정도 되면 수량이 어느 정도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돼서 저희가 뭐 라인이라던가 저희 또 사무실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투자를 해서 좀 그 이제 라인을 좀 꾸밀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저기 설비라던가 장비 그리고 부지, 사무실에 투자할 비용은 약 한 50억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정리를 좀 드리면 저희가 한 20억 정도를 올해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용천은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뭐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제 뭐 다양한 저희가 이제 국회지 과제를 해서 현재 좀 많이도 하고 있지만 요거는 뭐 참고로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2025년에 이제 1,000억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니즈가 확고하고 그리고 솔루션이 저희밖에 없고 굉장히 고부가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30% 이상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굉장히 전문성이 있고 이런 기술들을 충분히 상품화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기술 자체가 플랫폼 기술이어서 다양한 분야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제가 언급한 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할 수 있어서 뭐 시장 규모도 크고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이제 대기업 상대로 많이 했었고요. 투자 유치를 하게 되면 좀 더 큰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충분한 시장 규모와 그리고 역량이 분명히 있는 저희 이 개발 인력들이 가지고 있는 이 원천 기술을 꼭 그 상품화해서 이 시장에 이 전 세계가 이런 니즈를 저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품화를 내도록 하는데 좀 투자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